아니 근데 이거 너무 괴리가 크다. 아니 저희 피크닉 안 하는데 갑자기 이게 가짜의 삶이잖아요. 가짜의 삶이잖아. 마치 피크닉 원래 다니는 사람들 같이. 안녕하세요.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어떻게 저는 주디입니다. 뭐야? 눈치 게임 수준이에요 이거. 저는 소피입니다. 진짜 세봉살한테도 안 해주는데 이거. 라면이야? 너무 맛있다. 전 유부김밥 먹으면 속 푸는 것 같아요. 너무 가짜의 삶이야. 되게 행복하네. 이런 거 처음 해봐요. 보통 점심 어떻게 드세요? 안 먹거나. 구내식당. 근데 소피가 밥을 진짜 안 먹잖아요. 진짜 안 먹어요. 법카가 청년 결백이잖아요. 밥을 너무 안 먹었어. 청년 결백의 아이콘. 근데 어제 20대 모임이 있거든요, 저희. 근처 이제 잔디 광장에서 밥을 먹었어요. 어제 메뉴는 뭐였어요? 어제는 라면이랑 한솥 도시락. 원래 안 해요? 30대 모임이요? 피크닉. 피크닉. 그때 모임 있어요? 30대는 모이지 않아요? 최근에 인터뷰 메뉴 팩트? 전 메뉴팩트 인터뷰가 너무 재미도 있었고, 제가 연희동 근처에 사는데 메뉴팩트가 연희동에 있잖아요. 아침에 걸어갔거든요. 이렇게 주스 마시면서. 제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 인터뷰도 너무 좋고, 맞아, 원고도 진짜 좋았어. 뭐 일을 잘하려고 하셔서 그런 것보다 메뉴팩트는 진짜 삶을 잘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신이 좀 헷가닥 할 정도로 좋아가지고, 이거 좀 비밀인데 주말에 무급으로 저기 가서 알바를 하면서 커피를 배워볼까라는 생각까지 했어. 근데 그러고 이제 주말을 보내고 나서 안 되겠다. 민폐를 끼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주말이 되니까 좀 피곤하고 이래서 그건 무리겠구나 싶긴 했는데, 내가 저기 가서 일을 한번 배우면서 태도적으로 뭔가 발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원고에서 무슨 문장이 남았어요? 근데 저는 일은 그냥 잘하면 좋은 거지라고 했는데, 마음을 쏟을 때 느껴지는 그 퀄리티 차이가 되게 크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가지고 일에 이제 마음을 더 쏟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라야가 그 원고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마음을 쏟아서. 저 연희동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그 금옥당 대표님 인터뷰 했었거든요. 맞아. 금옥당 대표님이 인터뷰했을 때 딱 라야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항상 누가 무슨 인터뷰가 제일 좋았냐고 하면 좋은 거랑 별개로 항상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김현우 대표님. 내용이랑 별개로. 네, 왜냐하면 인터뷰를 갔는데 저랑 인터뷰하러 오신 것보다 저희 회사 카페 커피 원두가 어디서 났느냐를 더 아 맞아, 궁금해하셨다고 했다. 맞다. 제가 커피를 이제 드렸는데 그거를 드시고 잠시만요 하고 나가더니 또 사오신 거예요, 커피를 사비를. 그래서 한 2잔 더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났을 때 그 인터뷰 책상에 그분이 드신 에스프레소 잔이 딱 남겨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저분은 진짜의 삶이다. 연희동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때 대표님이 호두과자집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연희동을 갔는데 금옥 호두과자가 생긴 거예요, 매장. 진짜로 하셨는데. 진짜로 하셨구나. 네. 연락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거 한 번도 부끄러워서 그런 연락 못해. 주디 완전 잘하잖아요. 저는 뭐 난리 나죠. 써놓고서 못 보낸 적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그런 타입, 맞아요.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근데 진짜 아닌데. 주디가 그런 걸 받았을 때 부담스러워 한 적이 없죠. 내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아, 맞네요. 주디는 선물도 엄청 잘하잖아요. 저는 심지어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 넷플릭스 그 홍보팀 분을 너무 섭외만 계속 물어보고, 근데 그걸 3년씩을 제가 한 거예요. 3년을 얼굴을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카톡으로 일 얘기만 하는 게 전 너무 매너가 아닌 거예요. 올해는 한번 뵈야겠다. 되든 안 되든. 근데 마침 그분이 생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커피를 한 잔만 보냈어요. 그리고 너무 그동안 죄송했다. 제가 그동안 일 얘기만 너무 오래 했어요. 약간. 그래서 내일 만나시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한번 출연했네? 아이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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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과자에 관심이. 저 같아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요즘 조금 고민인 게, 그러니까 인터뷰를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럼 전 바로는 안 쓰거든요. 하루 이틀 시켰다가 딱 달려들어서 한 번에 확 쓰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한 번이라도 놓치면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텐션이 낮아져서? 텐션도 낮고, 이게 마감에 그 도파민이 안 돌아가지고 뭔가 마감이 받으면 집중해서 싹 할 수 있는데, 마감이 아니면은 약간 어영부영하게 되는 거예요. 소피는 어떻게 해요? 인터뷰. 저는 인터뷰 끝나고 복귀를 하는데, 그 복귀할 때 이제
약간 대략 이렇게 써야겠다 써놔요. 그리고서 저도 묵혀놔요. 그거를 한 며칠 동안 막 샤워하면서 생각하고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하다가 아 이제 쓸 수 있겠다. 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려졌을 때 쓰면 진짜 빨리 써지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던가 맞아. 주제는 이건데 이 부분이 더 좋았다던가 이럴 때 진짜 내적 갈등을 너무 많이 해서 거의 마지막에는 그냥 도파민에 의지해서 라야는 바로 하잖아요. 아 저는 바로 안 하면 좀 까먹고 일단 어릴 때부터 뭔가 일이나 공부나 같은 거 할 때 몰아쳐서 하는 걸 잘 못했거든요. 아 성향이 원래 제이예요? 네, 저 제이예요. 근데 몰아치면은 집중이 더 잘 되는 건 맞는데 그 몰아칠 때까지 기다리는 시기 동안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제 방법은 인터뷰를 갔다 와서 매일매일 조금씩 해놔요. 그게 돼요? 너무 대단한데? 발행 전까지 3일이 남았다 치면 1일차 때는 구성안을 짜고 2일차 때는 초안을 짜고 3일차 때는 문장을 다듬는다 이런 식으로 장점은 한 번에 여러 인터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단점은 집중이 잘 안 돼요. 하루에 1시간씩 밖에 집중을 못한다 그 원고에. 와우 포인트가 있는 원고가 만들어지기는 이 방법은 좀 힘든 것 같고. 근데 라야 대단하다.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게. 메타인지를 얼마나 하면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라야는 그냥 대단하다. 평생을 그런 식으로 루틴으로 공부도 살아온 그렇고 거예요?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는 스터디 플래너 10분 단위로 짰어요. 근데 주디도 제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도파민에 의지해서 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해요. 근데 라야의 이 방법의 장점은 리스크함이 없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맞아요. 만들 수 있어요. 100점짜리 원고를 만들기 좀 힘든데 대부분 60점 언저리로 맞출 수는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60점도 아니에요. 100점 훨씬 더 높아. 어 뭐야? 어제 원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메뉴 팩트. 그건 오래 썼죠, 라야. 그건 진짜 오래 썼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봤어. 왜냐면 라야가 한 원고를 저렇게 오래 붙들고 있는 거를 전 처음 봐서 그러니까 문장을 진짜 많이 봤어요.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제가 계속 느끼는데 소피가 안 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라야가 매니팩트 원고를 이렇게 그러게요. 오래 쥐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제가 그 HSP 그 원고를 남아서 사실 쓰고 갔거든요. 한 번에 쓰고 싶어서. 근데 소피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주디 그 원고 편집할 때 너무 재밌어 하시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와. 가 어깨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는데 보통 잘 안 써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주디 뒷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먼저 갔는데 주디가 이 상태 안녕히 가세요. 근데 왜냐면 그걸 보는 게 약간 힘이 돼요. 되게 지쳐있을 때 다른 사람 이렇게 원고 되게 이렇게 기쁘게 쓰고 있는 거 보면은 나도 저 상태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도파민이 도는 느낌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저 상태로 빨리 이 원고를 마감하고 싶다. 동기부여를 받아서. 근데 그날 주디 이거를 보고서 이건 무조건 원고가 좋고 주디는 이게 좋은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 선생님한테 둔감력으로 해달라고 인터뷰를 제안드렸었는데 근데 동간력은 뭐예요? 근데 그게 일본 책이라서 되게 짧고 가벼워요. 그것도 스텔라가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한번 쓱 봤는데 근데 도움이 돼요 진짜. 제가 계속 남았던 문장이 둔감할수록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는다는 문장이 있거든요. 왜냐면 슈퍼 안테나를 다 켜고 있으면 너무 온갖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다 자극이고. 그걸 끌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죠. 주디가 처음에 신수정님을 다시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저는 신수정님을 2년 전에 처음에 포린에서 한번 다뤘어요. 글쓰기로. 이 얘기 진짜 재밌어요. 근데 전 사실 그 책을 보고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좀 갈피를 잡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섭외 메일을 엄청 길게 썼는데 거기다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하이라이트 했던 부분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혹시 섭외가 되지 않아도 저는 이미 충분히 큰 도움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보냈는데 진짜 한 줄로 좋네요. 이러고 합시다. 이렇게 인터뷰. 그분을 저희 글쓰기로 모시고 세미나로도 했는데 제가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때 소피랑 같이 다른 분을 이제 섭외하러 갔었는데요. SK 김지현 부사장님을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소피랑 같이. 소피가 키워드를 딱 하나 잡아서 워커홀릭이라는 그 키워드를 잡고 시간 관리라는 걸 잡아서 이 두 개를 순식간에 엮어서 세미나 주제로 만드는 거예요. 소피가 주제를 진짜 잘 좁혀요. 워커홀릭, 시간 관리 두 개로 좁혀서 하나로 딱 만드니까 그게 너무 밀도가 확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수정님을 그렇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제가 신수정님한테 제일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처세였거든요.
왜냐면 회사 안에 처세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상사의 상사를 앞지르면 안 돼. 네가 팀장을 하고 싶으면 팀장의 뷰로 봐야지. 회사 안에선 적을 만들지 마. 그거를 약간 마음속에 숙제처럼 늘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신수정님한테 그럼 그 한 가지를 좁고 깊게 물어보자 라고 해서 사실 기획이 시작한 거예요. 신수정님이 직접 만났을 때 주디에 대한 신뢰가 되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할 수 있는 것도 주디가 전에 소통하셨을 때 되게 이 관계를 잘 다져놔서 그것도 흔쾌히 받아주셨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뭔가 주디가 되게 이런 관계를 잘 쌓는 거? 그거 언젠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 듣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제가 사람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걸 저는 조절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소피. 근데 저는 조절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왜냐면 조절을 해야 돼요, 주디가 여러분. 그거를 조절을 안 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주디만의 기획이 나오는 맞아, 거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는 기획이 많잖아요, 주디는. 그렇지만 저는 라야처럼 늘 평탄함을 가지고 싶어요. 거의 경지 수준이고. 전 이런 제가 싫어요. 뭔 소리야 이거? 아니 저도 가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막 게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확 쓰고 싶거든요. 어깨를 딱 올리고. 라야 오히려 하루키 아니에요? 매일매일 같은 아침에 일어나서 원고 쓰고 달리기 하고. 오늘 할 일을 아침에 만들어 놓고 그게 막 한 3, 4시쯤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을 땡겨와서 안 하거든요. 그것도 좋지, 조절하는 거니까요. 그러고 한두 시간은 그냥 레퍼런스 찾는다는 명목으로 그냥 돌아다니는데 너무 MG처럼 그 워라벨 막 이런 거 관리하면서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건 MG가 아니라 하루키예요. 그냥 이름을 하루키로 바꿔야 될 것 같아. 포린에 와서 산뜻하다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산뜻하다? 라야를 보고. 라야가 퇴근하는 게 되게 산뜻해요. 산뜻하게 퇴사해. 산뜻하게 퇴근해. 지금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편집해주세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 회사에서 산뜻하게 살 수가 있나? 아 근데 퇴근할 땐 기분 진짜 좋아요. 왜냐면 할 일을 다 하고 나가니까. 아 오늘도 인간으로서의 쓸모를 다했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지. 프린 에디터들은 다 그거를 겪잖아요. 마음이 약간 페트병처럼 쪼그라들어주는 거를. 제가 어. 그 쪼그라들 동식이한테 다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동식이한테. 고맙다, 동시가. 라야는 처음 인터뷰했을 때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작가님이랑 인터뷰를 같이 다녀본 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일하면서는. 작가님이랑 또 어떻게 소통을 해야 돼. 저 처음에 사진 작가님이랑 같이 가는 게 너무 긴장됐어요. 첫 사진 작가님 누구였어요? 송 작가님인데 작가님. 그 송 작가님은 이미 너무 프로시고 이미 모든 절차를 절차를 알고 계시고 나만 잘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막 이렇게 하니까 혼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어느 순간 이분들이 엄청 위로가 되는 맞아. 거예요. 프린 처음 오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최지훈 작가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진짜 무심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인터뷰 하시는 모습이 너무 편해졌다고. 그럼 그 전에 얼마나 뚝딱거렸다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이제 됐구나. 이제. 누가 신입이 올 때마다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 고민? 그 저는 사진이 너무 좋으니까 원고 편집할 때 잘 안 되면 사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상단에 띄워놓고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하면 잘 써져요. 그러니까 저 이 얘기를 소피한테 듣고 진짜 놀라긴 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우리 중에 제인이 진짜 사진에 진심이잖아요. 제인이 원고 할 때도 글이랑 잘 매칭되는 사진을 고르는 것도 사실 능력이어가지고 에디팅에 이거 스텔라가 준 양말이죠.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관찰력 진짜 짱이다. 스텔라도 알아보더라고요. 이거 내가 준 양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 진짜의 삶이 되고 있어요, 라야. 이렇게 진지한 피크닉은 없을 거야. 이거 그냥 서로 인터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맨날 대화가 이러니까 점심시간에 늘 이 톤이어가지고 제 인터뷰는 아니었고 주디랑 김지수 기자님 인터뷰를 따라갔었거든요. 공기가 느껴진다? 여기에 흐르는 공기의 질감이 느껴진다? 약간 그게 뭔지 그날 느꼈고 기자님이 어떤 특별한 말을 하셔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분이 내뿜는 에너지가 그걸 만든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타이핑을 하는데 계속 울컥울컥 해가지고 주디를 봤는데 주디도 울컥울컥하고 있네. 그냥 서로 이렇게 치면서 눈시울이 붉어져가지고 이렇게 치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 똑같구나 사람이 느끼는 게.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말은 파동이고 에너지다 이 말이 그냥 언어가 아니라 파동 같은 거여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대랑 이렇게 관계가 달라지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정말 파동이 돼서 저한테 오는 그런 말이 되게 와닿은 적은 없었거든요. 뭐 책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날
진짜 경험을 예.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때 이후로 좀 많이 마음가짐도 달라진 것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그 정유정 작가님 신작 나왔을 때 그때 제스민이랑 인터뷰 같이 갔었는데 인터뷰를 준비를 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이 한 500페이지 좀 넘나? 처음에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다 읽고 질문지를 어떻게 만들지 그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책이 너무 재밌어서 그걸 막 읽는 내내 울고 이불로 이렇게 닦으면서 이제 축축한 이불 넣고 여기서 질문이 될 만한 문장들을 내가 뽑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궁금한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하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냥 되게 자동적으로 그게 되는구나?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좋아하는 분을 인터뷰하는 것도 있는데 반대로 인터뷰하고 나서 그분이 너무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 녹취록을 이렇게 인쇄해서 읽잖아요? 그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근데 원고는 안 써져. 작년이었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휴가를 가서 이따가 소피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진영 교수님 원고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되나 하고 있었거든요. 남의 인터뷰 녹취록을 읽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현장? 저는 에디터들의 질문이 재밌어요. 그 녹취록 안에는 그 에디터가 왜 이 사람을 만나는지가 더 날것으로 들어있고 그리고 막 그런 질문도 사실 적잖아요.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사실. 근데 가끔 그게 되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은 전후 사정을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 오늘 처음 만나서 2시간밖에 얘기를 안 한 사람한테 나의 가장 내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를 모르니까 가장 심플한 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도움이 돼요. 오히려 잘 아는 사람이 주는 답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때 많아요. 왜냐면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상한 게 약간 섞이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걸 되게 못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저는 주디랑 뭐 제스민이나 인터뷰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인터뷰에서 내 얘기를 할 수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 되게 용기 내서 뭘 물어볼지도 막 노트에 써놓고 굉장히 타이밍을 본 다음에 지금 물어봐도 되겠지 이러고 물어봤는데 제가 이승국님을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승국님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인터뷰를 착취하는 느낌? 맞아. 그게 싫다. 그런 느낌을 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질문 공세를 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 건데 내가 계속 질문을 하고 나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상대한테는 착취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네, 그 승국님이 착취란 단어를 쓰셨던 것 같진 않은데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 다음부터 되게 더 열심히 조금씩 막 제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전 집에 가면 엄청 후회해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진짜 취약한 게 이게 너무 성장 포인트인 거예요, 소피에. 왜냐면은 소피가 처음에 와서 원고를 보여줬는데 저는 그 원고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너무 선명한 거예요. 질문이 되게 예리한 거예요. 이거 현장에서는 안 물어보고 나중에 따로 이렇게 질문 쓴 거예요? 근데 저한테 아니요? 저 그냥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약간 하지만 그래도 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때 배웠어요. 이게 꼭 현장이 다 좋아야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뭔가 들어야 될 말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얘기가 있으면 서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배려하는 선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무서웠던 게 원고 피드백을 보내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분에게 들은 말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면 어떡하지? 그걸 보낼 때 너무 떨리고 답장이 왔을 때도 막 너무 무서워서 못 열어보겠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를 빼달라거나 수정해달라고 하신 분이 없었고 오히려 막 잘 편집해줘서 고맙다. 돌아보면 그때 나를 되게 배려해 주셨구나. 진짜 처음에는 거의 불도저였어요. 주디는 매 순간 바뀌잖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주디는 지금 성장으로 치면 250단계 업그레이드한 거 아니에요? 인터뷰 한 만큼. 그래서 지금 부러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잿가콩나무처럼 계속 자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그 김지수 기자님 소피랑 같이 인터뷰했던 그날 기점으로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긴 했어요. 이게 인터뷰가 남의 말을 받아 적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김지수 기자님한테 저도 제 고민을 여쭸는데 무슨 소리냐. 인터뷰는 나랑 그 사람이랑 읽는 독자까지 삼각이 같이 하는 그럼 나도 내가 그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쪽으로 조명하고 싶은지를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 그분은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럼 독자가 그걸 읽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터뷰가 내가 있는 일인 거예요. 전 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전까지는 좀 흔들렸거든요. 일하면서. 근데 내가 내 일을 너무 귀하게 대하지 않고 있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되게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그날 엄청 매달리는 마음으로 사실 인터뷰를 했어요. 제 고민이 너무 깊어서 에디터로서 계속 가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그분은 에디터를 정말 오래 하신 분이니까 오래 하신 분도 저렇게 얘기해 주시면 나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2시간이 되게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터뷰 개별의 내용보다는 인터뷰라는 이 자리 덕분에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전화사주를 봤는데 전화사주에서 제가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남의 말을 좀 들어야 된다. 제가 남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절대 안 듣거든요. 그 전화사주로 무슨 일 하세요?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많이 듣는 게 너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네 멋대로 해야 되는 앤데 억지로라도 남의 말을 듣고 허들을 낮추면서 다른 세상을 계속 보는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된다. 저는 사실 에디터가 글 쓰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항상 글에 좀 막 집착을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로 현업에서 막 손 움직이고 발 움직이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아, 내가 너무 막 이 텍스트를 잘 만드는데 너무 몰두하고 있었나? 사실 세상 일이라는 게 텍스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경험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만나고 얘기 듣고 하는 것 자체를 좀 이제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조인성 나오는 그 해녀 그 영화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포린 에디터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조인성이요? 아니 해녀들. 해녀들이? 아까 라야도 얘기했지만 글을 쓰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몸으로 하는 일 같거든요. 아, 이게 단순히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머리도 돌려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맞춰야 되고 온갖 것을 사실 다 신경 쓰는데 생활력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사람마다 그 물질을 하는 스킬도 다 다르고 아이템 잡는 방법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거 너무 우리 팀에 있는 에디터들 같아. 포린 에디터는 해녀다. 아 근데 그냥 몸으로 일하는 것 같다 우리. 그리고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맞아. 그 제가 아까 말한 게 그걸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물질을 네, 그러니까 글에만 집중하지 않고 뭔가 조금 멀리서 막 이것저것 해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일이 약간 되게 중독성이 있는 거. 질릴 틈을 안 줘. 몸에 이렇게 흡수되는 느낌이라서 아니 진짜 에디터의 이가 분명 에브리의 작자가 틀림없다니까요. 모든 일을 약간 지금 다 하고 지금 1시 반이야! 이렇게까지 딥토크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진짜의 대화였다. 진짜의 삶이었어요. 진짜의 삶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이걸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없어. 진짜의 삶, 진짜의 대화였다. 제가 처음에 이거 가짜의 삶 아니냐고 되게 걱정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뭔가 저희 팀 에디터들이랑 PD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하루 중에. 해녀들이라 그래요. 같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